안녕하세요. 맛있고 멋있는 요리의 직연 지일입니다. 저희 아직도 이렇게 오프닝 하는데 조금 서툰 점이 있는데요. 좀 웃으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아, 우리 요즘 계속 이제 시리즈로 뭐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또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는 건데 무슨 시리즈인가요? 이제는 제일 그 기본이 되는 밥. 기본이 되는 밥. 요즘 뭐 식신로드 하듯이 우리도 밥로드 밥로드 정했어요. 네. 물론 당연히 평범한 밥은 안 하지만 네. 뭐 밥 종류도 사실 따지면 엄청 많아요.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네. 이제 그래도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봄 되면 나물밥 해 먹듯이 네. 또 가을 되면 뿌리밥 해 먹고 네. 이런 것들을 할 거고 네. 이제 처음 시작은 이렇게 절집에서 많이 먹는 버섯밥을 한번 해보려고 버섯밥.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나와 있는 재료 한번. 볼까요? 네. 이제 표고버섯밥이라서 표고버섯으로 주인공이네요. 오늘의 주인공. 하면서 네. 이 물로 네. 다른 물을 하나고 이 표고버섯 우린 물로 같이 우린 하고 네. 그러니까 호박하고 당근은 볶아서 이제 비빔밥처럼 먹게 하는 건데 여기에 네. 포인트는 절에서 많이 보는 산초 장아찌 산초 장아찌. 같이 곁들여서 비벼 먹게끔 할 거예요. 네.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산초나 제피 네. 이런 거는 천연 네. 구충제와 같아요. 구충제. 네, 그래서 오. 봄, 네. 가을에 네. 많이 먹어주면 천연 구충제를 먹은 거니까 괜찮겠죠? 그렇겠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할 거고요. 네. 자, 쌀은 기본으로 우리가 쌀? 밥을 한다 그러면 네. 보통 이렇게 불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물에 담가서 불리는 게 아니고 씻어서 이렇게 건지면 네. 쌀은 물이 닿는 순간부터 이제 붉기 시작해요. 네. 그래야 밥 냄새가 나도 맛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에 오래 담가 놓는 게 그렇죠. 아닌가요? 쌀 영양 성분이 빠진다고 하지 않나요? 그렇구나. 그럼 이 샤워만 시켜서 네. 올려놓으면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밥을 한다니까 밥솥을 몇 개 준비해야 할까 했는데 냄비 밥을 하는데 냄비를 하는데 가마솥처럼 할 수 있게끔 냄비에다 가마솥밥을요? 네, 그리고 되게 쉬워요. 정말요? 옛날에는 네. 우리 왜 그 연탄 네네. 골로 골로. 그런 데다 석유 밥을 골로. 네. 네. 그래서 이제 골로가 2개 있으면 잘 사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네. 개에다는 이제 밥을 놔두고 또 한 골로에다가 반찬을 해서 먹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골동품 같은 느낌이 드네 내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야말로 라떼는이 됐네요. 네. 너무 밥통에 그 뭐지? 뭐라 그래요? 진공 오래돼 있는 아니 왜 압력? 압력. 네. 압력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압력밥솥에 먹는 밥이 익숙한데 네. 밥 알이 살아 있으면서 밥을 하면서 쌀 냄새를 맡아서 밥 그 맛있는 향을 해보는 그런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그 압력밥솥에 밥은 안 합니다. 그래서 재미로 한번 그리고 또 압력밥솥은 이렇게 정해진 이렇게 양을 해야 되고 냄비에 하는 건요. 많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작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조절도 가능하고 또 먹는 사람에 따라서 질게도 가능하고 네. 되게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밥하면 생각나는 거? 밥? 누룽지. 누룽지. 누룽지도 눌려도 되고 안 눌려도 되고 안 눌려도 되고요. 불 그 조절로 기술이 할 수 있어요. 상당할 것 같은데요. 조금 연말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표고버섯을 네. 썰어서 들기름에 볶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고 만약에 네. 더 좋아하면 많이 넣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제 촬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쌀 양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채 썰어서 볶아줄 채를 거예요. 썰어요? 네. 이왕이면 길게 곱게 썰으세요. 네, 길게 굵게. 네. 그래서 이런 밥을 할 때는 네. 건 표고버섯을 한번 씻어서 물에 담궜다가 이렇게 이 물도 같이 쓰고 네. 또 그래야 훨씬 풍미도 좋아지니까 향기가 네 지금도 향이 되게 좋죠? 네. 표고버섯 향이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압력밥솥이 아니라 전기밥솥 말씀하신 건가요? 전기 압력밥솥. 전기 압력밥솥. 네. 그게 맞는 합쳐서. 거죠? 네.
그래서 표고버섯은 채를 썰고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죠? 자, 네. 이제 들기름에 볶아볼 거예요. 들기름에 네. 이거 또 안 돼. 불 켜주세요. 네, 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들기름, 참기름, 들기름에 조금만 볶을 거예요. 모든 재료를 다 볶는 건가요, 스님? 네, 볶는데 이제 밥을 안 치고 네. 할 동안 우리 야채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밥을 안 치고. 네, 그래서 일단 밥을 표고버섯을 이제 먼저 안 쳐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활용을 할 때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뭐 호박 이렇게 당근 이렇게 했지만 집에 있는 재료들을 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지금 좀 볶을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안 나네. 지금 아직 열이 덜 받아서.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볶으면 되고, 자, 네. 물 양은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한 30분 전에 씻어서 해놓으면 제가 이제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통의 밥은 1대 1.2예요. 그죠? 그게 보통의 밥. 1.2. 만약 난 된밥이 좋다 그러면 한 조금 거기서 양을 조절하면 되겠죠. 네. 근데 또 냄비밥은 좋은 게 끓이면서 또 조절도 가능해요. 그런데 자, 그렇죠. 보세요. 네. 양을 이렇게 양을 미리 씻은 거를 이렇게 담아 보는 거예요. 네. 요거 한 다음에 이따 물을 여기 부어서 요게 1이니까 조금 더 부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리 네. 양을 맞춰보고 그걸 보통의 이제 밥이 네. 1.2배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1.2배. 그래서 저희 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손등에 녹아지고 넣고 막. 등에 이렇게 맞아요. 올라오는. 근데 압력밥솥은 네. 그렇게 불이 더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맞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냄비밥은 좋은 게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불 조절로 물 수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진짜 볶아놓고. 집에서 냄비밥 해 드시는 분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제 또 요즘 캠핑 문화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캠핑 나가서 또 이렇게 냄비밥. 네, 이거 다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네, 캠핑 네, 갔을 캠핑 때 가서 해먹으면 해먹으면. 누룽지 끓여 먹어도 좋고, 왜 또 우리나라 사람은 밥 먹고 뜨거운 숭늉을 먹어야지만 소화가 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이 보세요. 아까 네. 넣었던 들기름이 다 흡수되고 없어졌어요. 나면 네. 끝. 네.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같이 섞는 거예요. 이게 자, 뭐 엄마, 아빠, 아기들 둘 정도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요즘 또 밥을 많이 안 먹잖아요. 그렇죠. 밥 양을 제가 이렇게 행사를 해보면 네. 너무 틀려졌어요. 옛날하고. 밥 양을 뭐 한 마리면 뭐 40명 이렇게 잡다면 지금은 한 60명 잡아야 돼요. 네. 자, 아까 물 그 쌀 수위 대충 기억하겠죠? 아니요.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5배. 전 여기에다 물을 미리 넣어서 넣는 줄 알았어요. 물 저기 수위를 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넣고 밥에다가 표고를 먼저 넣고. 섞은 다음에 만약에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이물을 넣으면 표고 향이 너무 진해서 너무 진해. 싫다. 그러면 맹물을 부으셔도 됩니다. 맹물을. 그래서 이렇게 네. 붓고 먼저 끓일 거예요. 이렇게 끝. 자, 이제 하다가 끓으면 바로 제가 그 불을 켜드리겠습니다. 가마솥에 하는 네.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기 가마솥에. 위해서 필요한 게 양재기와 양재기. 양재기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가마솥 하면 스님 이거 불 켰습니다. 네. 가마솥 하면은 네. 밥이 끓으면 엄마가 왜 물 헹궈 가지고 왜 위에다 이렇게 덮던 생각 안 날까요? 네, 아무튼 그러셨던 그렇게 것 같아요. 해요. 차가운 행주 갖다가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수분 조절을 하게끔 해요. 그래서 아. 이 밥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먹는 사람이 평가를 할 때 이 밥이 가마솥 밥을 할 때 뚜껑을 몇 번 열었냐를 알아맞힐 정도의 그 쌀에 있는 그 밥맛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서 먹기만 해도
이거 뚜껑 몇 번 열었구나 했던 그런 고수가 있었대요 옛날에. 오. 자, 채를 최대한 곱게 조금만 하면 되고 네. 보통 호박은 네. 속 때문에 제가 그 돌려깎기를 해요. 그래서 돌려깎기. 저는 그냥 깎기 하나요? 네, 천천히 네 얇게 네. 천천히 이렇게 네. 아래 위로 살살살 하면 돌려깎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호박이지만 파란 부분만 사용할 때 하셔도 되고 또는 너무 아까우면 속도 하되 좀 이제 뭐랄까 아주 가운데는 네. 또 버리라는 게 아니고 된장을 끓여 먹으면 되고 겉에 이렇게 파란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조금 연습은 필요하긴 해요. 곱게 썰으세요. 네. 이게 이제 밥에 같이 양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비빔에 들어갈 거예요. 비빔에. 네. 그러니까 표고버섯이 지금은 네. 그렇지만 사실 좀 고가에 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양을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채소를 물론 채소가 좋아서 하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채소들을 넣는 거거든요. 고추도 썰어야 되죠? 고추는 간장용이니까 네. 씨를 빼고 네. 다질게요. 둘 다. 이렇게 해서 자 호박이 호박 같지 않겠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볶는군요. 네 볶아내면 돼요. 여기다가 들기름을 네. 넣고 네. 그러니까 바로 호박이 익게만 볶아내면 돼요. 그래서 뜨거워지면 소금을 조금 절였다가 해도 되고 양이 많을 때는 이제 절이는데 우리 이거 양이면 사실 절이기도 그래서 그냥 바로 볶을 거예요. 이렇게 넣고 원래 인분이 많아지면 일단은 뭐한 이렇게 볶기 힘들어요. 네. 이렇게 왜냐하면 대면이 물이 됐을 생기고 때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럴 때는 소금에 절였다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만 그 볶으면서 익으면 파란 거는 네. 색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금을 먼저 쳐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자, 볶아두고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나오면 호박은 거의 익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볶아둘 그릇이 없네요. 볶아서 둘 그릇을 그냥 여기에 두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렇게 도마를 하고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씻어낼 필요 없이 여기다가 그럼 바로 또 네. 당근을 네. 볶을 거예요. 고추도 볶나요? 아니요. 고추는 아니고. 양념 간장이라 생으로 그냥 네.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고 고추 크기는 얼만큼 쓸까요? 꽁꽁 선생님? 다져주세요. 다질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자 밥이 조금 덜 끓어 퍽퍽 끓어야 되는데 조금 덜 끓어서 이렇게 해서 당근도 소금 좀 넣고 자 밥이 보세요 잠깐 스톱 네. 자 밥이 이렇게 끓어요 그러면 자 지금 젓는 것은 누룽지를 덜 하게 위해서 왜냐면 밥량이 너무 적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쌀을 조금 저기 했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불을 줄이는 거예요. 자, 중간 불이에요. 지금은 5번에 물이 주세요. 많아 보이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중간 불이 가는 거고 만약에 이때 물이 좀 적어 보인다 하면 바로 내려가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벌써요? 불을 네. 그래서 이제 끓으니까 끓까요? 네.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고 됐죠? 네. 이제 중간 불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불로 연하게 갈 거예요. 그동안 우리 금방 다 중간 불로 볶았구나 참. 그래서 네. 안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4번에서 5번에서 이제 다시 3번 정도로 갈 거예요. 그러면 끄는 게 줄 2번으로 갈게요. 그런 다음 자 물행주예요. 네. 물행주를 덮어요. 이렇게 덮고 그다음에 양재기는 왜냐면 바람이 어디서 올지 우리는 뭐 출입기가 저쪽이다 하면 이렇게
출입구를 막는 네, 거예요? 바람이 덜 들어가게끔 이렇게 놓고 이제 이게 하는 거예요. 인덕션인데도 그래요? 네, 가능해요. 인덕션은 하고는 바람은 이렇게 오잖아요. 아, 그래요? 여기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할 일을 하면 되는데 네. 생각보다 할 일이 많지 않다요. 네. 자, 그러면 그거랑 이거를 네. 고추를 하고 우리는 그동안 네. 양념 간장을 또 만들어 볼 거예요. 아, 네. 우리는 그동안 그래서 놀 줄 알았는데 양념 간장을 만드는군요. 채도 썰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밥이 빨리 안 되는 바람에 저 볶는 것도 이미 끝났어요. 일을 너무 빨리 하나? 지금 그러면 저 상태에서 그냥 불을 끄신 건가요? 아니요, 2번이죠. 2번으로? 네, 그래서 폭 이제 놔두고 뜸이?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일거리 없다 그러면 불을 조금 올려서 물기를 또 날리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음식은 네. 무섭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또 쉽게 생각하면 물 불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이렇게 일단 하고 할게요. 간장은 일반 간장을 사용하셔도 되고 네. 또 우리처럼 스님들은 또 산초를 좋아하죠. 네. 그러면 산초 간장에다가 곁들이시면 돼요. 저게 작년에 해놓은 산초인데 익어서, 산초는 네. 오래돼도 상하질 않아요. 그만큼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원래 그래요. 말씀 들으니까 네. 갑자기 꼭 챙겨 먹어야겠다. 그럼 제피도 생각이, 그렇고 네, 드네요. 저는 제피 향 맡으면 기운이 돋는 느낌이 들어요. 자, 고추 다진 거 넣고 네. 크기가 차이가 나는데. 네. 자,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그래도 산초가 줄기가 많이 없는데요. 줄기가 만약에 많이 있다 그러면 줄기도 좀 띄세요. 비빔장이고 그리고 또 간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그 많이 붙어 있으면 좀 띄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걸로 간장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네. 이렇게 해서 자, 향 좋아. 참기름을 좀 이제 비비면은 우리가 또 참기름이 빠지면 또 서운하잖아요. 네. 물론 전 들기름도 좋아하지만 네. 그래서 스님 여기 저거 저렇게 먹어. 그러니까 물이 이 막 수분 새는데.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요. 네, 이게 이제 여기는 지금 이러니까 보이는 거고 가스레인지든 하면 이제 그 물이 수분이 흘러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요? 네,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걸 행주가 그 역할을 해줘요. 행주가. 네, 이제 네. 그동안 압력밥솥에 먹어본 밥하고는 틀릴 거예요. 전기밥. 밥 알이 그리고 딱 열면 네. 맛있는 그 밥 냄새 알죠? 그렇죠. 그 냄새가 딱 나야 돼요. 네네. 그래서 하니까 하고 이렇게 해서 참기름을 어떻게 할까요? 따로 넣을까요? 여기다 섞을까요? 섞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호에 따라서. 네. 그래서 참기름이에요. 섞어 놓고 촬영 끝나고 바로 비벼 먹으면. 자 이렇게 일단 우선 네. 양념장 뭐 밥 위에 얹기도 하고 네. 얹으면 그러니까 따로 드릴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같이 얹거든요. 밥 위에다가. 네. 네. 조금 이렇게 네, 조금 얹어서 주기는 퍼서. 하는데 이렇게 이제 기호에 따라서 또 간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네. 안 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뜸을 좀 들여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네, 스님. 이제 우리 양념장 다 준비됐고 밥이 이렇게 김이 좀 뜸이 사라진 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잘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밥, 죽, 떡은 네. 뜸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네. 뜸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네. 다 끝났어요. 열어보고 네. 밑이 많이 안 누른 것 같으면 누룽지를 원하면 이때부터 이제 불 조절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드러내고 오. 자 한번 볼까요? 네. 누룽지를 원하면 이때 이제 불이 지금은 3이지만 우리 10까지 있었나 9까지 있었죠? 네. 좀 세게 올려서 밑에 이렇게 그러면 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소리 나죠? 네. 치직치직. 그때까지 가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시간 없으니까 누룽지는 무시하고 가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불만 끄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갖고 와서 네. 볼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밥이 잘 됐나? 해서 기대가 이렇게 보고 우리 두 번이 버섯밥 이렇게 버섯 향이 나죠. 야, 그래서 향이 네, 스님 아까보다 향이 훨씬 훨씬 진한 것 더해졌죠. 같아요. 어때요, 밥도? 밥도 딱
알맞게 자 이게 찰밥인가요? 근데 아까 스님 우리가 소개를 어머 찹쌀 아니에요 찹쌀. 찹쌀 아니에요? 네, 몇 살이에요? 네. 근데 꼭 여기 보세요. 찰밥처럼 저기 뜸 시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누룽지가 살짝 앉았거든요. 살짝 앉았어요. 네, 이 정도면 그냥 먹어도 돼서 이렇게 이제 이게 비빔밥이에요. 네. 이렇게 비빔밥. 비벼서 버섯이 좀 네. 들어가게. 사실 이대로도 먹기도 하지만 이제 네. 오늘의 컨셉은 채식 요리다 보니까 야채를 좀 네. 먹는 그런 거라서 이렇게 해서 넣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밥들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볶아놓은 볶아놓은 당근하고 저 냄새를 맡으니까 침이 고여서 당근 네. 그다음에 호박. 호박 자, 그냥 놓으면 간장을 넣어서 물론 비벼 먹으라고 하지만 여기에 포인트는 또 양념 간장이기도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산초가 산초 몇 알과 이렇게 붉은 고추 또 보이게끔. 푸른 고추 네, 이렇게 네, 해서 살짝 넣으면 양이 잡히는 것 같아요. 오 정말 와 버섯밥이 됐습니다. 맛있는 표고 버섯밥인데요. 이 산초 향기도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침이 고이죠.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입안에 아주 이렇게 막 향기가 돌게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요, 스님. 네. 별로 정말 스님 하시는 거 보면 쉬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하셔서 손님 오셨을 때 내놔도 그럼요. 정말 멋있을 것 같고. 왜냐면 반찬을 잘 자신 없어서 못할 때는 네. 밥을 좀 특별한 밥을 하면 반찬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손님 초대해서 좀 어렵다 또는 이제 반찬 만들 거리가 마땅치 않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집에 있는 거리들을 해서 좀 특별한 밥들. 우리 사실 겨울에 옛날에는 무밥, 콩나물밥 그렇죠. 그런 거 시래기밥 뭐 엄청 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특별하게 손님 오셨으니까 이렇게 1인상으로 이렇게 드려도 또 괜찮죠. 요즘 또 코로나라서 같이 이렇게 섞어 먹는 것보다는 네. 따로따로 이렇게 딱 상을 넣어서 줄 때 이렇게 1인상으로 이렇게 해서 김치 하나 또 딱 올려서 주면 그럼요. 너무 기가 막힌 맛과 기가 막힌 멋과 또 저희가 추구하는 건강한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스님? 네. 다음 시간 예고 잠깐만 해주시죠. 다음 시간에는 사실 이제 어떤가? 제가 네. 그동안 시리즈 이렇게 해오던 거 생각해 보니까 네. 1년 후에도 이걸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계절의 의미를 두는 건 그런 것 같아서 다음에는 이게 이제 이 버섯밥은 사계절을 먹을 수 있다면 그렇겠네요. 다음 주에는 뿌리밥은 뿌리 음식은 뿌리밥. 가을. 그렇죠. 그래서 가을에 먹을 수 있는 뿌리밥이지만 지금 재료가 있으니까 또 해서 네. 뿌리밥을 한번 해보려고 다음 주엔 합니다. 뿌리밥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